괜찮아. 걱정 마. 금방 갈게. 췌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며칠 전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 단순한 정기검진 때문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때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됐을까요? 양복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화 내용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금방 갈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그분 쪽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분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오는 뒷모습. 서류 봉투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아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빨리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약회사에 다니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아플까? 애도 갓 낳았다는데.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췌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기관이야.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췌장, 살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장기였습니다. 위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심장도 아닌 그냥 몸 어딘가에 있겠거니 그렇게만 알고 있던 곳. 딸의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망가진다. 엄마, 빵이나 탄산 자주 먹어? 다음 날 아침 딸이 커피를 마시며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침엔 빵, 오후엔 달달한 음료, 가끔은 떡이나 과자. 뭐가 문제겠어? 다들 이렇게 먹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그 음식들이 들어올 때마다 췌장이 일을 해야 해. 딸이 설명했습니다. 당이 갑자기 혈액으로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쏟아져 나와 그걸 처리합니다. 이건 우리 몸이 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딱 한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췌장은 쉴 시간이 없어. 계속 인슐린을 짜내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하루가 머릿속에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침빵, 오후 음료, 저녁밥, 야식, 간식도 달고 음료도 달고 입이 심심하면 또 뭔가 집어먹고 단 한 번도 췌장을 쉬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젠 알아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술자리 오래 앉아 있잖아. 딸이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도 모임 자주 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쯤은 간다고.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반주 1잔, 가끔 2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 양보다 시간이 문제야. 딸이 설명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 안주도 계속 들어오고 음식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췌장은 멈추지 못합니다. 소화 효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2시간, 3시간, 때로는 4시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 탈이 납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췌장도 지치겠구나. 이상하게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단백질도 많으면 일이 늘어.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고기도 자주 먹고 가공식품도 많이 먹잖아. 저는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단백질 좋다고, 나이 들수록 더 먹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챙겨 먹고 있었는데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많으면 또 일이 늘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전부 췌장에서 나옵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췌장이 효소를 만들고 지방이 들어오면 또 효소를 만들고 많이 먹을수록 췌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양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절반만 아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다 잠든 뒤에 저 혼자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부엌에서 컵을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췌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심장은 두근거릴 때 느낍니다. 위는 아플 때 느낍니다. 간은 술 마신 다음 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췌장은 아무 신호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매일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췌장은 발견도 어려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요즘 검사도 많고 기술도 좋아졌는데 발견이 어렵다니. 위는 내시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초음파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췌장은 등 뒤쪽, 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 먹습니다. 등이 뻐근한 것 같아서 파스 붙입니다. 살이 좀 빠지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딸이 말해준 신호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등이 묵직하게 아플 때,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혈당이 흔들릴 때, 소화 불량이 며칠씩 계속될 때,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빠질 때, 엄마, 이런 게 겹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대기실에 그 남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을 겁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고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이번에 병원에 온 것이겠지요. 진료실에서 나올 때 그 표정으로 췌장도 쉬어야 합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췌장도 쉬어야 해.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쉬어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쉬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아침에 빵 대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예전보다 일찍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가볍게 쉬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먹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변화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췌장이 얼마나 일해야 할까?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열리고 표정이 달라진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손에 구겨진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몸 안에 조용한 장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혼자 조용히 생각합니다. 오늘 췌장이 좀 쉬었을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췌장이 보내는 의외의 신호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